오늘은 질 좋은 컨텐츠는 곧 체류 시간을 말한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그 몇몇 마케팅 홈페이지 쪽에 칼럼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픈에즈라는 NHN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케팅 채널에도 글을 쓰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름을 줄여서 위블이라고 그러는데, 옐로우스토리에서 운영하는 위드 블로그 체험단 운영하는 거기서도 지금 광고지 센터 쪽에서 광고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쪽에서는 이제 닥터스라는 잡지에도 이제 글을 쓰고 있고, 지금 아직 계약이 체결이 안 돼서 바로 밝힐 수는 없지만, 이제 또 다른 교육 호스팅 업체 쪽에서도 또 광고주 대상으로 이제 글을 쓰게끔 되고 있는데, 진짜 글쟁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글 중에 또 여러분들과 또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을 만한 내용들은 이렇게 제가 강의로 한번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오픈에지 쪽에 같이 칼럼을 썼던 내용인데요. 질 좋은 컨텐츠는 곧 체류 시간을 말한다 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마케터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혹시 이 중에 또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확실히 중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좋은 컨텐츠를 생산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고객이 구독할 만한 컨텐츠 혹은 고객이 읽고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생산하는 것 역시 마케터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고요. 두 번째는 좋은 컨텐츠를 만들었으면 퍼뜨리는 것 역시 마케터의 목적 혹은 마케터의 임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컨텐츠 쪽에 좀 더 치우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이 노출 쪽에서만 또 치우치시는 분들이 있긴 있겠지만, 마케터라고 한다면은 일단 이 두 가지 부분에서 확실히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과 여러분의 전략이 가지고 있으셔야 좋은 마케터 혹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될 수가 있는데요. 특히 2번 노출량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많은 고민을 하시겠죠. 일례로 요런 업체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몽, 아이고 죄송합니다. 크모를 쳤군요. 크몽이라는 재능 마켓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마케팅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수많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혹은 모르시는 이런 언더 마케팅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가 100% 성공률을 보인다 혹은 여기가 제일 좋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언더 마케팅에 대한 어떤 트렌드를 보기에는 요즘 상위 노출은 이렇게 하는구나, 인스타그램 마케팅 공장로 가격, 그럼 공장로 가격을 뭘 해주는 거지? 이런 것들을 보실 때는 요즘 포스트가 대세 이런 것들 여기가 굉장히 트렌드를 알기에는 좋습니다. 필요해서는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마케터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들, 어떻게 하면 노출량을 늘릴까? 일단 지름길 혹은 빨리 어떤 효과를 보고 싶을 때는 이런 어뷰징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알고리즘의 허점을 파악을 해서 이제 컨텐츠를 생산하는 작업을 하는 이런 것들, 아까 크몽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방법들도 있으실 거고요. 또 하나는 당장의 효과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마케팅 플랫폼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것, 이것도 이제 노출량을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 노출량을 늘리는 방법은 아까 전과 같이 언더 마케팅을 활용해서 단기간 놀리는 방법과, 그리고 이제 네이버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가, 이거 역시도 알고리즘에 맞게끔 생산하는가 역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개는 제가 볼 때는 빠질 수가 없어요. 이 두 개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치 흑이 있고 백이 있는 것처럼, 혹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것처럼, 어뷰징과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정면 승부, 진성 컨텐츠 생산, 이거 두 가지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에만 이렇게 치우치고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개 다 동시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케터가 해야 할 일은 좋은 컨텐츠 생산과 이제 어뷰징 혹은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이해해서 노출량을 늘리는 거, 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마케팅 채널의 최근 변화들을 먼저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마케팅에 잘 보일 수 있는 이런 걸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지금 혹시 강의 보시다가 질문 있으신 분들은 바로 채팅을 남겨보시면은 이제 제가 강의가 끝나면 강의 중간중간에 한번 또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변화 중에 하나는 일단 페이스북부터 두드러집니다. 페이스북은 굉장히 변화가 심합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두세 번 이상 알고리즘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른 그 칼럼 혹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페이스북은 어뷰징을 먹이기가 되게 힘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게시물을 생산을 해서 그 중에 제일 효과가 좋은 게시물을 뽑아내서 그 형태에서 지속적으로 또 발행을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A/B 테스트들을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매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뷰징을 했다 하더라도 또 금방 알고리즘이 바뀌기 때문에 어뷰징 소용 없어지고요. 또 최근에는 어뷰징 했다고 계정이 정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마케팅 채널로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마케터 입장에서는 되게 까다로운 놈입니다. 너무 이게 변화가 심한 애들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페이스북의 변화 중에 하나는 사용자가 게시글에 좋아요, 이렇게 핸드폰 하다가 페이스북 좋아요 막 이렇게 누르잖아요. 좋아요나 댓글과 공유를 하지 않더라도 막 스크롤하다가 이거 되게 재밌는데 라고 하면은 이제 페이스북이 얘는 좋아요 댓글 공유를 하지 않더라도 이 글은 되게 관심 있는 글이구나 라고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이 글을 인게이지먼트가 높다고 해서 상위에 노출시켜 주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들이 성의 없이 내 친구네, 아니면 오씨 아줌마가 글 올렸네, 좋아요, 오씨 아줌마 글 올렸네, 뭐 공유 막 이렇게 영혼 없이 하시는 거 있잖아요. 빨리 좋아요 누르고 빨리 내려가시는 이런 거, 이렇게 하다가 좋아요 이렇게 내려가시는 거, 이런 거 역시도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얘 별로 관심이 없는데 좋아요만 누르네? 라고 해서 지금은 좋아요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상위 노출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현재 지금 중요한 거 뭐라고 했죠? 사용자가 이 글에 관심이 있는지 혹은 사용자가 이 페이지, 이 게시물에 관심이 있는지를 아는 방법은 체류 시간입니다. 체류 시간. 얼마나 오랫동안 이 게시물을 보느냐. 이게 지금 현재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유튜브. 유튜브는 처음에는 키워드와 조회수였습니다.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고 조회수가 많다면은 유튜브의 상위에 노출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청 시간, 와칭 타임이라고 그러는데요. 얼마나 이 컨텐츠를 오랫동안 봤느냐가 유튜브 상위 노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수는 적더라도 사람들이 이 컨텐츠를 완벽하게 다 보고 있다면 이 컨텐츠는 좋은 컨텐츠인 거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동영상 막 3시간씩 만들면 그래서 4분 이상 보지 않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물론 뭐 그렇게 만드셔도 되겠지만 4분짜리 동영상을 4분 보는 것과 3시간짜리 동영상을 4분 보는 것, 뭐가 컨텐츠의 질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4분짜리 동영상을 4분 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전체 시간을 절대값으로 뭐 몇 분이면 좋다 이렇게는 말할 수는 없지만 내 컨텐츠 전체를 오랫동안 대부분 봐준 시청자가 많다면은 이 동영상은 상위에 노출이 될 수 있다.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지난 컨텐츠라도, 즉 과거에 썼던 컨텐츠라도 상위에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라면 지금 바로 올리는 것과 시간과 관련 없이 상위에 노출시켜준다. 즉 유튜브 역시도 지금 얼만큼 사람들이 내 동영상을 완벽하게 봤냐, 체류 시간이 얼마냐, 와칭 타임이 얼마냐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빼먹을 수 없는 네이버. 이 중에 또 네이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신데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요. C랭크 업데이트와 함께 이 2015년 11월쯤이었죠. 좋은 출처에서 좋은 컨텐츠가 생산이 되고, 그리고 좋은 컨텐츠라면 이제 사람들이 자주 방문하고 체류 시간이 긴 컨텐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작업이 거의 뭐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는데, 과거에 2015년 이전에 리브라 알고리즘일 때는 일부러 사용자들이 그 체류 시간을 늘리는 꼼수들을 썼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꼼수였는데요.
지금은 다 먹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지금은 잘 안 먹힌다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이런 거 있습니다. 여기에 뭐 예를 들면은 뭐 해볼까요? 오씨 아줌마, 일산 맛집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산 맛집은 별로네요. 일산역 데이트 코스 뭐 이런 건 거였겠죠. 자, 보시면은 옛날에 이런 프로그램을 팔았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게 체류시간 늘려주는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이 핸드폰의 앱 형태고요. 안드로이드에서만 됐습니다. 그래서 어뷰징 하는 앱인데 이제 어떤 키워드와 내가 몇 위에 있다를 입력을 해주면은 그리고 그 아이디를 입력해주면은 프로그램이 알아서 핸드폰만 켜놓으면은 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검색을 하고 또 원하는 만약에 이게 제 거라고 한다면은 얘를 클릭을 해서 자 이렇게 기계가 알아서 이렇게 하다가 다시 브라우저를 끕니다. 약 3분 정도 체류하다가 다시 검색을 한 다음에 다시 여기를 클릭을 해서 다시 이렇게 해서 이제 트래픽을 막 늘려주는 거죠. 이제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이 블로그에서 트래픽이 많이 일어났고 체류 시간도 길다 라고 하는 이런 방법들을 예전에 많이 썼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잘 안 통하지만 이건 역시도 그 네이버를 통해서 체류 시간을 늘리면서 여기 되게 좋은 곳이다 라고 고객을 속이기 위한 이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페이스북과 유튜브와 네이버의 어떤 전체적으로 어떤 최근의 변화가 있냐라고 제가 정의를 해본다면 모두 방문자의 체류 시간, 뭐 시청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재방문도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 페이스북에 게시물에 머무른 시간 등등등, 즉 체류 시간을 통해서 좋은 컨텐츠를 판단하고 노출량을 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케팅 하실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난 질 좋은 컨텐츠를 써야겠어.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니면은 제가 그 2010년도에 그 모 교육원의 마케팅의 팀장으로 있었는데 팀원들한테 야 이제 마케팅 전략을 말해봐 이러면은 저는 오늘 질 좋은 컨텐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 좋은 게 뭔데? 이러면 그냥 잘 쓰는 거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컨텐츠, 질 좋은 컨텐츠를 만들겠다. 난 생산해야지. 그리고 막 강의하시는 분 중에 몇몇은 또 이렇게 말하세요. 여러분들 좋은 컨텐츠를 쓰셔야 돼요. 라고 하는데 좋은 컨텐츠가 뭔데?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정의들, 어떤 수치화된 결과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그냥 이게 허공에 있는 좋은 컨텐츠일 뿐인 거죠. 그래서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요소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이 컨텐츠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이 시장에서는 현재는 체류 시간이 긴 컨텐츠가 좋은 컨텐츠라고 페이스북과 유튜브와 네이버에서는 지금 인지를 크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좋은 컨텐츠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럼 좋은 컨텐츠를 써야 되지? 어떻게 하면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지는 다른 말로 하면 체류 시간 어떻게 하면 길게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자주 들어와서 혹은 내 유튜브에 자주 들어와서 내 글을 보거나 내 동영상을 자꾸 오랫동안 보게 하지?가 그 고민의 답이라는 겁니다. 좋은 컨텐츠는 꼭 체류 시간을 늘리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체류 시간을 늘리는 방법은 총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일단 클릭을 유도하는 방법. 두 번째, 글의 시작부터 이슈를 던지는 방법. 마지막으로 이미지와 동영상을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있는데요. 한번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클릭을 유도하라 라는 건데요. 지금 이거는 페이스북에 어떤 여러분들이 뭐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피어피어쇼쇼치라는 채널에서 이제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일단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글을 넣어야 클릭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네이버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자친구 선물. 자, 그럼 20대 여자친구 선물라고 보면은, 자, 뭐 해볼까? 블로그 한번 볼까요? 블로그. 자, 블로그는 이 검색이잖아요. 검색은 20대 여자친구 선물 이렇게 치면은 일단 이렇게 제목에 키워드를 넣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당연하겠죠.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검색 엔진의 그 한계인 거죠. 이 제목에 안 들어있으면 노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다 넣은 거죠. 반면에 재미는 없죠. 재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데 페이스북은 그렇지 않거든요. 페이스북은 검색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노출이 된다고 한다면 이 제목 보세요. 여친 선물을 고민한 당신을 위해 IOI가 추천하는 쓸모없지만 귀여운 아이템 모음이라고 했는데 검색을 위해서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뭐 걸릴 키워드가 없어요. 그러나 페이스북에서 고객이 내 홈페이지를 클릭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이미지도 물론 중요하고요. 이 제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은요. 제목을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되게 재미없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렇게 글을 쓰시면 안 됩니다. 독특하고 재밌고 검색에는 안 걸릴지 몰라도 이 제목 참 특이하네. 마치 그 언론사들이 이제 클릭을 받기 위해서 낚시하는 것 같이 이렇게 재밌고 뭐라고 하죠? 고객의 눈을 자극하는 이런 이미지가 결국에는 클릭이 될 수 있는 페이스북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문구들이 굉장히 자극적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여의도의 와플 이렇게 치서 여의도 와플 뭐 배럴된 와플 뭐 이렇게 검색을 하겠죠. 검색은. 그런데 페이스북에서 여의도 맛집 추천 배럴된 와플 이렇게 하면은 검색을 잘 안 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써야 된다? 예를 들면은 와플만으로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여의도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목을 통해서 고객을 이렇게 혹하게끔 해야 되는 게 페이스북에서 중요합니다. 이게 유튜브인데요. 자, 유튜브는 일단 클릭이 돼야 되는 거. 이거는 뭐 제가 따로 한 번 더 다르긴 하겠지만 1번과 2번. 물론 여러분들이 뭐 2번을 좋아할 수도 있고 1번도 좋아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클릭률을 봤을 땐 2번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은 바로 썸네일 때문인 거죠. 왠지 여기는 좀 덜 만들어졌을 것 같고 굳이 따지자면 좀 포장이 덜 된 것 같은 느낌이지만 이렇게 썸네일을 붙인다라는 거 역시는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 이 제목을 안 보고 이 썸네일을 보거든요. 썸네일을 보기 때문에 썸네일은 클릭률이 매우 큽니다.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이 썸네일을 보셔야 된다. 썸네일이 자극적이 된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 꼭 썸네일을 넣으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자, 여기는 김이부님이라고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 중에 유명하신 분인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 썸네일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시각적으로 여기에 있는 제목들을 보시겠어요? 아니면 썸네일에 있는 제목들을 보시겠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썸네일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제목에 꿀잠을 방해하는 의문의 벨소리라고 적혀 있지만 썸네일에 일단 왜 꿀잠을 방해하는 의문의 벨소리 네 거시기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실종된 뱃살 살아난 허리라인 자 여기 이 제목, 이 텍스트로 된 것보다 여기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유튜브는 무조건 썸네일입니다. 자, 유튜브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것도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자, 뭐가 있을까요? 무료 홈페이지. 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자, 유튜브도 보시면은, 유튜브 아니죠. 구글이죠. 구글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영상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보시면 다 썸네일이 없습니다. 썸네일이 없어요. 그 블로그에서 올리는 거나 혹은 카페에서 올리는 거는 썸네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썸네일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썸네일이 뭐 이쁘게 만들고 안 이쁘게 만드는 걸 떠나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보고 택할까요? 바로 썸네일이 있는 걸 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로 네이버 지금 TV를 개설하신 분들은 훨씬 더 동영상 영역에서 네이버에서
고객의 클릭을 더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계속 한번 이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TV도 썸네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요. 자, 첫 번째 제목 보실래요? 지금 이게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을 쳤는데요. 1, 2, 3, 4번 중에 뭐 물론 여러분들의 클릭은 뭐 다양한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일단 제가 볼 때 제목이 좋은 건 1번입니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을 쳤어요. 그럼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은 뭔가요? 1번, 1, 2, 3, 4번은 대부분 분위기가 좋겠지 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제를 깔고 있어요. 여기 분위기가 좋겠지 1, 2, 3번은. 그리고 분위기도 좋은데 뭐가 나를 꼬시고 있지? 라고 보는 거죠. 1번 가격이 착하대요. 분위기가 좋은데 가격도 좋아? 우와 괜찮네 라고 해서 클릭을 받는 건데, 얘는 제가 볼 때는 3위, 4위에 있더라도 클릭을 많이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우든웨이 끝이에요. 자,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기념일 어쩌고 일단은 좀 성의가 없죠. 기념일 데이트별. 에휴, 너무 성의 없. 제목에 다 몰아놓은 것 같은. 자, 일산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거 아니라면은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목으로 고객을 꼬시기 위해서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이거랑 또 하나가 필요합니다. 예, 왜 나를 택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이 뭐 가격이 싸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지금 파격 할인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혹은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특별한 메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과 뭔가를 하나를 더 던지셔야 이제 고객들이 오는 겁니다. 자, 요 경우 한번 볼까요? 자, 세 번째. 많은 분들이 제목을 너무 길게 쓰는 경향이 있는데 어차피 많이 써봤자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서울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기념일 데이트, 바빌리안 테이블 엄청 많이 썼겠죠, 이 사람. 하지만 지금은 제목에 이제 뭐 절반 정도가 노출이 되겠죠. 이러면은 어차피 내가 말하는 거 그 고객한테 노출도 안 되니까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목을 너무 길게 적는 거 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함께 여러분들이 또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어디가 있었죠? 자, 이거 말고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일산 맛집, 일단 데이트 코스 추천. 자, 이렇게 쳤어요. 그럼 뭐 여러 가지 나오겠죠. 자,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예에서는 이미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캡처한 거라서. 근데 최근에 네이버 블로그에는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이미지가. 그렇다면 이미지가 효과적으로 뭔가 이렇게 꼬시는 게 나야겠죠. 자, 그럼 제가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쳐볼게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네,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자,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쳤다면, 자, 이건 적절치 않군요. 이미지가 안 나와서.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이건 나오려나? 블로그 안 나오네요. 그냥 여기 블로그 탭에서 한번 볼게요. 자, 블로그 탭에서 보면은, 자, 분위기가 좋다라고 한다면은, 예, 분위기 좋은 내용들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보시고, 분위기 좋나? 얘 분위기 좋은가요? 예. 얘 분위기 좋은가요? 이렇게, 얘 좀 분위기 있어 보이네. 그죠? 예, 뭔가 분위기가 좋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사회복지사 2급 가격, 비용. 이걸 한번 볼게요. 자, 그렇다면 비용, 블로그가 나오려나? 블로그가,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사회복지사 2급 비용을 쳤어요. 그렇다면 물론 여러분들마다 의견 틀릴 수 있겠지만 지금 1, 2, 3, 4, 5번 중에 여러분들의 눈길을 끄는 건 일단 이미지부터 장학 비용이 있어요. 그죠? 장학 비용. 자, 그리고 여기에는 뭐 특별하게 여기 온라인 사회복지 자격 취업 방법 뭐 이렇게 텍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학 비용을 받는데요. 우와,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따고 자격 비용도 받아. 괜찮네요. 거품 제거, 비용 거품 제거. 뭐 얘도 괜찮을 수 있고, 비용 줄이기,
비용 문제 없어. 이 뭐해? 이 제목 뭐예요? 문제 없어. 뭐? 예. 그리고 방법, 비용. 예, 너무 얘는 너무 심플하죠.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항상 이 고객한테 어떤 정보를 주실 때는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미지로 썸네일을 한번 눈을 한번 현혹시키는 거와 제목을 통해서 네가 찾는 거 플러스 뭐가 있다 라는 내용들을 같이 주셔야 이제 효과적으로 고객들에게 어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길게 써도 생략이 된다 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글의 시작부터 이슈를 던져라 라는 내용인데요.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글을 쓰는데요. 자, 이런 선물이라면 여자친구의 사랑받을 수 있다 라는 걸로 고개를 꼬셨어요. 그렇다면 네가 바라는 선물은 바로 이것이야 라고 하고 바를 말해야겠죠. 예를 들면 네가 바라는 선물은 뭐 3만원에도 10만원 효과를 낼 수 있는 이 반지야, 뭐 이 귀걸이야, 뭐 이렇게 이제 고개를 바로 이제 꼬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출발해야 되는데, 나쁜 예, 선물에 고객은 분명히 선물이 궁금해서 들어왔는데 선물에 대한 언급이 없이 여자친구에게 왜 선물을 해줘야 되는 거죠? 원래 유래로 따지면 막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잖아요. 작년에 이런 선물들이 유행했습니다. 지금 필요 없잖아요. 남자들이 선물 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완전히 낚시인 거죠, 낚시. 아, 이 새끼 뭐야? 이거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다른 건 예를 볼까요? 자,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과 착한 가격이라고 한다면은, 야, 일단 시작에, 야, 사진 봐. 분위기 얼마나 좋아. 근데 가격이 이거밖에 안 돼. 매력적이지 않냐? 라고 고개를 꼬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레스토랑은 뭐, 어디에 위치가 했는데 이 사장님은 뭐 방송 출연됐고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뭐 어떡하라고 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이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과 착한 가격을 꼬셨다면 그 내용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병원에 마케팅을 많이 해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후 피임약 처방이라고 한다면 이 사후 피임약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상황이 급박하잖아요. 그러면은 사후 피임약 처방에 대해서 병원에서 어떻게 해야 처방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와야겠죠. 아니면은 네가 지금 빨리 처방을 받는 방법이 이 방법이야. 일로 와. 뭐 이렇게 고객을 꼬셔야 되는데, 사후 피임약이란 무엇인가? 사후 피임약은 뭐 효능, 뭐 사후 피임약의 부작용, 이런 거는 이미 뒤에 얘기하셔도 됩니다. 앞에는 처방을 찾았다면 빨리 처방받는 방법을 말해 주셔야 됩니다. 제 또 한 것 중에 또 기억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이거 비용이라고 쳤다면 뭐부터 얘기 되나요? 당연히 비용 먼저 얘기하겠죠. 야, 비용은 이래. 그런데 이 비용이 절대 비싼 거 아니다. 왜냐하면은 잘 봐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봤더니 사회복지사는 무엇인가? 사회복지사는 뭐 사회적인 어쩌고저쩌고 쓰고 사회복지사의 전망 뭐 2010 몇 년도에 뭐 정부의 복지 예산이 그래서 뭐 도대체 얼마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은 빨리빨리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뜸들이지 않고 본론부터 이야기를 빨리 던지고 이제 뒤에 이야기들을 빨리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유튜브 동영상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페이스북의 텍스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 동영상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체류 시간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고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계속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요즘 페이스북이 뭐 주춤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상한 얘기만 하는 겁니다. 막, 예, 너 페이스북 마케팅 해봤냐? 너 효과 있는 거냐? 뭐 이렇게 막 헛소리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안 보시겠죠. 빨리빨리 내용을 던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체류 시간을 늘리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 이미지와 동영상을 활용하라 라는 내용인데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고요. 특히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크게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페이스북의 게시글인데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구두 보고 서류, 이메일 등 통일되지 않은 업무 프로세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어쩌고저쩌고. 이거를 지금 읽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이미지와 요 한 줄을 읽고 계신가요? 예,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눈이 여기로 가게 됩니다. 예, 일단 이곳이 고객의 눈을 확 땡겨야 됩니다. 땡겨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요것에 자잘한 설명과 이런 거 있지만 사실은 여기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쓴 이미지 혹은 광고의 이미지가 자극적입니다. 자극적이 됩니다. 여기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긴 동영상인데요. 이거를 만약에 텍스트로 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읽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비교적 높지는 않습니다. 동영상으로 이게 텍스트, 이 동영상이거든요. 동영상으로 바로 재생을 하겠을 때 고객들이 일단은 최소한 동영상의 뭐 4분의 1 혹은 3분의 1 이상은 볼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요. 자, 페이스북의 경우는 오토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혹시 제가 요즘 바빠서 페이스북은 잘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PC라서 안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자, 이 패스트 캠퍼스의 강의 딱 보시면은 뭐 물론 이미지가 작아서 그럴 수 있지만 여기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아니면 여기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예, 당연히 이미지죠. 자, 동영상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 동영상. 자, 원래 만약에 여러분들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렸다라고 한다면은 클릭을 해서 유튜브에 봐야 되는데 얘는 자동 재생입니다. 자동 재생. 그냥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냥 재생이 돼요. 예. 이게 이제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자, 또 이 밑에 볼까요? 자, 여기도 페이스북은 이게 죽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거 안 읽어요. 이거 안 읽습니다. 이걸 보거든요.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동영상. 자, 제가 이 후보를 지지하든 안 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딱 틀었는데 나와요. 아, 2일 목요일. 자,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특히 페이스북에는 오토플레이가 적용이 되어서 조회수가 많이 늘어나는데요. 다만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오토플레이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일단 고객의 눈을 사로잡아서 오랫동안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있지만 단점은 딱 봤을 때 관심이 없으면 내려가는 거 혹은 내가 원치 않는데 재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품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의 조회수는 특히 여기 보실까요 한번? 자, 지금 이 동영상이 1,000만 129,657회인데요. 이 중에 3분의 1은 거품입니다. 거품.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조회수는 좀 거품이 많다. 하지만은 이 거품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의 동영상이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제 앞에서 말한 거에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제가 아까 페이스북에서 중요한 게 사람들이 게시글 내리다가 이거 좋네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텍스트나 이미지는 마이크 보다가 이렇게 넘어가 끝이에요. 근데 동영상은 내가 원하는 것까지 보려면 이렇게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체류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시청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고 체류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최근에 언론사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되게 많이 하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고요. 몇몇 크리에이터 분들도 페이스북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제 방송을 지금 36명이 보시고 계신데 지금 제가 방송 51분 동안 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뭐 한 30분 이상 보셨을 거예요. 그죠? 제 라이브 스트리밍이기 때문에 30분을 보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라이브 스트리밍이 아니라 그냥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36명을 이 동시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잡아 놓을 수가 있었을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요. 이 라이브 스트리밍 특히 페이스북에서 혹은 유튜브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하는 거는 체류 시간을 늘리는데 굉장히 유리하고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수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없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시는 것 자체는 굉장히 여러분들의 팬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알고리즘상 체류 시간이 늘어나서 여러분들의 컨텐츠가 상위 노출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한 컨텐츠는 다 동영상으로 만들다 플러스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수 있다면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자
라는 거를 전 강력하게 또 주장을 하고요. 어차피 제가 말씀을 드려도 이 중에서 대부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브 스트리밍은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마케팅 하시는 분들도 저밖에 라이브 스트리밍 안 해요. 뭐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밖에 안 하니까 제가 이제 많은 영역에 유튜브에서 노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라이브 스트리밍은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블루오션이다 라는 잔소리야 짧게 해보고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이제 예전에 마케팅에 대해서 좀 많은 도움을 드렸던 업체인데요. 한산업수산이라는 업체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여긴 정확하게 스토어팜입니다. 스토어팜에 이렇게 링크를 동영상을 넣어놨습니다. 놀랍게도 네이버 애널리틱스로 분석을 해봤을 때 동영상을 넣기 전과 넣은 후 어떤 변화를 시켰냐, 체류 시간이 20% 이상 늘어났습니다. 자, 삐뚤이 손질, 이미지로 물론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동영상을 넣게 되면은 사람들이 동영상을 보면서 와, 이분 잘하시네, 나도 이렇게 해야지 라고 시청을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체류 시간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그 효과들을 노리는데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블로그 혹은 페이스북 혹은 유튜브는 당연히 동영상이니까 랜딩 페이지 등등등 동영상을 넣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체류 시간을 늘려주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시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동영상을 편집하실 수 있으신 뭐 간단하게라도 분들과 아예 동영상은 난 마케팅에 고려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뉘실 거예요. 그렇다면 어설프지만 나는 동영상으로 뭔가 만들 수 있다라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체류 시간을 더 늘릴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만약에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자, 무료 자, 만들기라고 썼어요. 그러면은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데 좀 적절한 예가 그냥 블로그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무료 홈페이지 만들기라고 썼어요. 뭐 장단점 분석, 뭐 윅스 해보기,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장단점 분석 이쪽에 어떤 사람이 무료 홈페이지 만들기, 뭐 네이버 모드 해서 동영상 포함이라고 적었다면 이분이 이걸 클릭을 해서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동영상까지 시청을 할 수가 있겠죠. 시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 블로그의 체류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넣는 것만으로도 체류 시간이 늘어나고 네이버와 그리고 뭐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난 좋은 컨텐츠야 라는 걸 충분히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 아마 이 세 개가 아마 여러분들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자주 노출이 되기 때문에 체류 시간이 길어진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방법을 하면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좋은 컨텐츠를 인정받기 때문에 훨씬 더 노출량이 늘어나고 뭐 브랜드 인지도와 매출의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마케팅 그 부서의 팀장을 했을 때 직원들에게 물어봤을 때 저는 좋은 컨텐츠를 오늘 쓰겠어요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야, 그럼 네가 생각하는 좋은 컨텐츠는 뭔데? 라고 했을 때 제 강의를 듣고 그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만들 좋은 컨텐츠는 고객의 클릭을 받을 수 있는 제목과 썸네일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제가 제목과 썸네일을 구성을 해서 고객이 들어왔을 때 컨텐츠 앞부분에는 이런 내용을 넣어서 고객이 이탈하지 않고 다음 내용까지 보게끔 만들 겁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고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저는 이런 이미지와 이런 동영상을 넣어서 고객이 더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쓴 좋은 컨텐츠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이상적인 겁니다. 체류 시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오늘부터 네이버가 좋아하는 좋은 컨텐츠를 써야지. 그게 뭔가요?
라고 했을 때는 1, 2, 3번이 체류 시간을 늘리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터가 할 일은 첫 번째, 좋은 컨텐츠를 생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출량을 늘리는 것인데요. 좋은 컨텐츠와 노출량을 늘리는 건 흙과 벽처럼 완전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로서로 엮여 있습니다. 즉, 고객이 오랫동안 내 동영상을 혹은 내 블로그 글을 혹은 내 페이스북에 어떤 링크들을 오래 본다라는 건 좋은 컨텐츠고 당연히 노출량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노출량이 늘어난다는 건 이것이 좋은 컨텐츠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서로서로 엮여 있어요. 절대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엮어주는 그 가운데는 체류 시간이 존재합니다. 체류 시간이 좋아야만, 높아져야만 좋은 컨텐츠와 노출량이 늘어날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건 어떻게 하면 체류 시간을 늘려야 될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좋은 컨텐츠는 곧 체류 시간이 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